안녕하세요. 남인정입니다. 자기공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념일에 대한 특별한 날에 대한 소개와 또 오늘의 어린이 책을 그 날에 맞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볼까요?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날에 대한 책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한 특별한 날은 4월 7일 보건의 날입니다. 보건의 날. 저한테는 좀 생소한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 주관으로 세계보건일 기념행사를 옛날에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다 보니까 좀 보건 위생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행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그때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병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귀의 날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특이하네요. 다 통합을 해서 보건의 날로 1973년에 정했다고 합니다. 네, 4월 7일 보건의 날.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앞으로 또 이런 이상한 질병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 날이 중요하고 그날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이런 거는 괜찮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보건 향상, 뭐 생활 환경 정화, 그다음에 의료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날로 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의 날에 관계된 어린이 책을 오늘 또 2권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보건의 날과 걸맞는 책. 첫 번째,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입니다.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 이창수클 현북스에서 2022년에 나온 책이고요. 오늘의 어린이 책 2권 사회적 인정 파트에서 소개했습니다. 21번째 질문, 여성인물의 사회적 기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해당하는 책으로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 오늘 첫 번째 책으로 갖고 나오셨어요. 네. 표지에 보니까 박자혜, 정종명, 노순경 3명의 간호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글책입니다, 이 책은. 네, 책은 어린이 교양서 글책이고요. 동화 쓰시는 이창숙 작가님이 글을 쓰셨는데 역시 동화 작가이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아주 탄탄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좀 썼던 서평을 읽어보려고 해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독립운동을 했던 간호사들 가운데 3인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인물 이야기이다. 박자혜는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회를 조직하여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단재 신채호와 결혼한 뒤에는 3.8로 일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조선간호사협회, 여성동의회 등 진보적인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사 파업을 주도하며 일제에 맞서 싸운 간호사 정종명은 누구보다 열렬한 투사였다. 노순경은 만세운동에 나섰다가 투옥되었을 때 유관순 열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나 열사의 비통한 최후를 후대에 전한 주인공이다. 조국 해방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이어서 읽어도 좋겠다. 독립운동가인 간호사가 74인이나 있는 거네요. 제가 이 책을 정한 이유는 보건의 날인데 의료인들을 또 떠올리다 보니 학교에 또 보건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는 이제 배치가 되어 계신데 아무래도 학교에 제가 같이 이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간호사 출신이시고 이제 교육학 이수하시고 교직 이수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습지를 만들다가 절단기라고 할까요? 그 종이를 작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다량의 종이를 한 번에 팍 자르는. 갑자기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상상이 되시죠? 무서운 얘기 하시려고. 제가 그런 걸 하다가 작두에 손이 잘린 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작두가 있는데 그게 하다가 보면 좀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다가 이거 좀 귀찮네 해서 제가 커터칼 큰 거를 들고 종이를 막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주의했던 나머지 제 손을 크게 베셨구나. 아주 크게 벤 거죠. 아주 확 움푹 들어간 거죠. 엄지손가락이.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네. 겁쟁이거든요. 피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손을 부여잡고 이제 휴지로 감싸고 보호실로 막 뛰어내려갔죠. 다행히 엄청 친절한 보건 선생님께서 정말 전문가는 다르시더라고요. 침착하게 선생님 괜찮아요? 하면서 저는 못 봤어요. 제 상처 막 이러는데 응급처치를 제대로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칼로 베인 거는 뭐 깔끔하게 베었기 때문에 소독하고 이렇게 좋은 처치해주고 붕대를 또 그때 되게 좋은 걸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보건실 갔더니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때 또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감사한 또 경험이 있고 또 우리 보건 선생님들한테 큰 역할을 하시죠. 아이들 정신건강 케어도 해주시고 애들이 많이 진짜 몸이 아파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막 불안하거나 좀 자신이 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건실에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또 떠올리다가 저희 책에서 소개한 이렇게 좋은 훌륭한 책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주로 남성들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은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뭐 유관순 열사밖에 아직은 그 여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좀 골라봤는데 이 책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인물 이야기예요. 네. 박자혜, 정종명, 노순경 3인의 간호사이자 독립운동가인 1919년 3.1 만세운동하고 연관된 인물들이고요. 당시에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 그것을 숨기고 널리 알리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 또 당시에 여성의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나 교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간호사들이 활동을 아주 많이 했다는 걸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 형식인데 뭐 그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 역사적인 사료, 그때 뭐 신문 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그림이 없어도 이야기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읽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고 작가님께서 정말 이 사료들을 잘 분석하셔서 그 주인공들의 후손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역사 자료도 찾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세요. 근데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박자혜 선생이 그냥 신채호 선생이 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마저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분의 또 일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박자혜 선생은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앞날이 밝은 신여성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박자혜 선생을 궁녀로 입궁을 시켰어요. 궁녀로. 처음에 이제 궁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궁으로 들어가면 궁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지. 평생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 여러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선이 몰락을 하니까 왕실에서 이제 100명이 넘는 궁녀를 밖으로 내보낸 거지. 방출. 방출된 거죠. 그래서 박자혜 선생도 그때 궁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근데 순종이 부인 윤비가 여자도 배워야 한다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외과에 가서 교육받고 조산부 양성소 거쳐서 간호사 되고 그 이후에 조선 총독부 의원에 취직해서 봉급을 받으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박자혜 선생은 그저 좋은 직장에 다니며 부모 잘 모시고 좋은 남편 만나 편안히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꿀 뿐이었대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그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이 마비가 된 것을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지? 나는 여태까지 뭘 한 거지? 일본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조선인들을 죽이지? 하면서 그때 각성을 하시고 간호사들을 모아서 조선인 간호사들을 모아서
우리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대로 있을 수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본의 돈도 받기 싫고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3파로 이제 조사원을 열어서 이렇게 계속 돈을 버시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책이 되게 좀 슬픈 게 다 끝까지 읽고 나면은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시대적인 네, 인생 있으니까. 네. 자식도 죽고 남편도 독립운동 하다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또 일제 감시를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유관순 열사의 삶은 우리가 계속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도 보면서 이렇게 직업이 있는 여성이면서 엄마이면서 부인이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 사람의 삶을 감히 내가 또 상상할 수 있을까? 맞아요. 너무 막 슬프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 고통이 다 있었는데 그 고통들을 또 다 견디고 이런 과정들을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일대기 같은 걸 읽어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박자의 선생은 본인의 삼파소에서 낳은 그 고객들을 또 일본 순사들이 그 고객들의 집을 찾아가서 일부러 계속 행패를 부리고 막 수색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사도 막 계속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신채호 선생을 병간호하고 또 그분이 투옥됐을 때 또 찾아가지도 못하고 생활고 때문에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우리나라나 중국의 상해나 혹은 또 뭐 미국의 하와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까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 뒤에는 언제나 여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게 너무 많이 안 알려졌던 거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독립운동에 3.1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 거의 안 알려졌다가 뒤늦게 이렇게 밝혀지고 이게 책으로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숨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뒤늦은 자료 발굴, 이제라도 이제 알려지는 게 정말 좋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애썼는가를 또 알게 되면은 자부심도 느껴지고, 예,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새롭게 이렇게 개발되는 인물 책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정정명 간호사 같은 경우는 연설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완전히 홀리는데 큰 몫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역사 교과서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뭐 펜으로 싸웠다, 어떤 사람은 총으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인물들, 특히 남성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결코 이분들의 활동이 역할이 적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서 정정명 선생은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동시에 또 이분도 3파로서 일을 하시면서 생명을 받아내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하셨다고 해요. 이 정종명 선생하고 또 몇 명 있어요. 정칠성 선생이나 뭐 이런 일제강점기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진짜로 명연설가여가지고 저도 기록을 봤는데 전국 순회 연설을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진짜 가능했어? 막 1년 사이에 이렇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연설을 하고 그때마다 일본 경찰이 미리 와 있었대요. 그래서 연설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연설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강연자이면서 또 간호사였던 정종명 선생도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네. 세 번째 인물은 노순경 선생입니다. 노순경 네. 간호사. 예. 이분은 좀 본투비 독립운동가. 왜냐하면 네. 집안 자체가 모두 다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대단한 지점이에요. 대한간호협회에서 이렇게 아주 작정하고
감추어져 있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간호사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74명의 어떤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세 분을 이렇게 어린이 책으로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대한간호협회가 선정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이 네.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좀 많이 기억을 해야겠죠? 이름과 일대기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네요. 강아영 선생부터 쭉 해가지고 네. 홍덕주 선생입니다. 까지. 네. 그리고 또 뒤에 작가님 말씀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신 간호사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몇 명이나 했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드셨대요. 근데 너무나 실제 사료를 찾아보시고 그때 사실 간호사의 숫자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죠. 몇십 명, 몇백 명 이랬으니까. 네. 근데 이러한 이 간호사들은 굉장한 전문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의 이 험난한 길을 가신 이 분들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것까지 하신 여성으로서 역할. 이것도 정말 그냥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살다니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일제강점기에 지식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신 게 아닌가? 지금 지식인들은 뭐 하나?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작가 이창숙 선생은 동시집도 발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화 동시 작업을 다 하고 계신 분이네요. 그래서 이 책이 글책으로 교양서로 되어 있는 인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딱딱하거나 이렇게 정보 중심이 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 읽을 거리 자체로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역사 교육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좀 교과서에도 좀 전면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실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과서가 애들한테는 당연히 바이블이기 때문에 애들이 진짜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맞아요. 알려줘야 돼. 더 많이 알려줘야지 돼.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 혹은 3.1절에도 교육으로 사용하기 좋은 복원의 날뿐만 아니라 복원의 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하신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파업랑 집회 또 했더라고요. 간호법 너무나 유명무실하다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하면서도 이게 보장받지 못하고 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이런 우리 결국엔 국민의 또 생명과 이런 위생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또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또 여성이 많은 직업 대표로도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간호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직업인 그 자체 또 이들이 하는 일을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책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공중위생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할 일 그림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최신작 갖고 오셨네요. 오늘의 할 일 김동수 글그림 창비에서 2024년에 나온 책이고요. 저희는 최신간이었던 4호의 연대 편에 실었습니다. 질문 24번째, 사회적 약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그림책으로 소개했습니다. 김동수 작가는 워낙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고 이 책 이전에 감기 걸린 날, 잘가 안녕 이런 등등의 작품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독특한 캐릭터가 표지부터 느껴집니다. 단발머리에 안경 쓴 어린이가 등장을 하고요. 이 책은 상상력 그 자체고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어린이가 물가에 앉아서 물멍 때리다가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책을 참 조심스러운 게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이야기. 그럴까요? 물가에 앉아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상상이 우리에게 되게 위안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아해요. 근데 서평 한번 소개해 주시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서평이 참 좋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동수는 인간이 일으킨 문제들을 비인간의 시야에서 재조명한다.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다른 생명과 연대하는 어린이다. 물귀신의 초대를 받아 더러워진 강물 속으로 모험을 다녀오는 이 그림책 안에는 판소리 수군가와 장화 홍련전의 모티브가 살아있다. 강물을 헤치고 나타난 어린이를 모셔가는 물귀신은 독자를 깜짝 놀라게 하지만 알고 보면 긴 머리카락으로 오염된 강물을 부지런히 정화해주는 숨은 공로자. 물귀신들의 초대를 받은 어린이들은 바쁜 엄마 물귀신들을 대신해서 아기 물귀신을 재우고 먹이며 돌봄의 모험을 완수한다. 거친 손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책이 그려내는 어린이의 손은 건져내고 지키고 보살피는 손이다. 서평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서평이 문학이네요. 어린이의 손은 건져내고 지키고 보살피는 손이다. 여기에 주인공 화자가 막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네. 그 물속 세상에서 겪는 일 같은 게 전 참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일단 그림이 굉장히 캐릭터가 재미있고 그 단순하고 색깔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김동수 작가 그림. 어린이가 물속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반가워요. 오늘의 어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오늘의 어린이 책과 오늘의 어린이가 하는 오늘의 할 일. 네. 과연 그러니까요. 오늘의 어린이들은 어떤 할 일을 하고 있을까? 해야 할까? 이제 작가가 주는 메시지는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동수 작가님은 그런 어떤 죽음이라든지 뭐 네. 귀신이라든지 이렇게 네. 굉장히 사실은 그 어린이 책에서 꺼려하는 주제들 다루기 힘든. 네, 다루기 까다롭죠. 네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늘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죽으면 맞아요. 어떻게 되지? 궁금해하고. 귀신은 있는 건가? 근데 되게 아이들한테는 최대 난제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있나 없나? 있는 맞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럼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는 하고. 네. 물귀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꼼꼼한 물속을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또 그 물귀신들이 깨끗하게 그 물을 정화하고 있다. 막 그런 상상력이 재미있어서 네. 우리의 어떤 이 깨끗한 물과 보건 위생과 이런 걸 네. 떠올리면서 네. 이 책을 또 한번 가장 준비를 해봤어요. 실용적으로 읽는 방식. 네. 일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어떤 책이든지 그런 실용성이 뭐 1%도 없다 이러면 우리가 사실 그 책을 읽는 큰 즐거움이 하나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림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등장하는 할머니 귀신 모르겠어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노인 귀신, 네, 노인 네. 귀신도 있고 아기 귀신도 나오고 네. 그리고 어린이가 나오고 네. 뭐랄까요 일종의 또 소외된 존재들이 나온다는 작가님이 관심이 많으시죠? 네, 네, 그런 게 되게 너무 재밌어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또 풍부하게 하고 자꾸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장면들, 그런 장치들도 많고 해서. 저는 김동수 작가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동네에도 개천이 하나 흐르거든요. 그 개천인가? 거기 저 돌다리며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작가님 말씀에 보면은 네. 아이와 집 근처 천변을 산책하고 가면은 네. 아이가 그 흐르는 물에서 나뭇가지로 계속 이렇게 뭘 건져내고 노는 그걸 보고 네. 또 이런 그림책을 또 떠올리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네. 비슷한 동네 사시나? 네, 이런 개천은 어디나 서울에는 이런 개천이 많긴 한데 근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비슷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나중에 혹시 뵙게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를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어낸 어린이 화자에게 주체적인 행동력을 부여한 정말 이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뭐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요 이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주체성을 딱 부여해서 이렇게 그림책을 완성한 게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서툴더라도 또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되게 재밌고 네. 이거 어린이만 또 할 수 있는 할 일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네,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이 뭐 성평등 가치를 담은 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책들 소개된 책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생태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돌봄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맞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냥 비단 여성과 남성은 똑같아야 된다. 성평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성평등이 가장 바탕에 깔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성평등 어린이책 큐레이션이라고 하였지만 거기에서 담고 있는 가치들은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네. 저희가 큐레이션 할 때도 그림책들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을 많이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폭넓은 책들을 오늘은 또 앞서서는 간호사들 아주 구체적인 네, 그런 인물 생애를 통해서 역사적인 흐름이나 자료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상상력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의 또 조각들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 사람이라는 것, 존재, 또 책이라는 것 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저희랑 책을 읽으시면서 즐겁게 이런 책도 있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느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원의 날 그러면 이제 뭐 외국의 뭐 파스텔르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파스텔르. 네. 의학자들, 그런 등등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다양한 어떤 책을 떠올릴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 그리고 오늘의 할 일 김동수 작가의 그림책인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가 실제로 자연 생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상상력을 담은 그 두 가지를 재치 있게 선생님이 골라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각각 다 워낙 글과 그림이 좋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서현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